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하반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ICT 창업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더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2학기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업론 챕터 3편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일은 업종별 창업 절차에 있어서 업종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이 있을 테고 도매업, 소매업, 또 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소공인업, 소공인 사업 이런 걸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공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조업은 광업과 함께 제2차 산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되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 제조, 제작, 수리, 가공하는 업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제조업의 창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제조업의 창업이 어렵다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와 또 이를 설치할 공장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초기 자금 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공장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창업하려면 업종 선정이라든지 입지 선정, 그리고 시장 분석, 자금의 조달 계획 등 창업 준비 사항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조업 창업 절차를 알아둠으로 해서 사업에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절차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 분야별, 업종별 따라 가지고 특징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의 창업의 기본 절차를 본다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업에 앞서서 창업 예비 절차, 두 번째는 회사 설립 및 신고 절차, 세 번째 공장 설립 및 자금 조달 절차, 네 번째 개업 준비 절차, 이렇게 기본 절차가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으로서 우리 한국이 명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제조업에서 세계의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전 세계 고급 텐트에 사용되는 텐트폴의 90% 이상을 증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종업원이 93명에 불과한 토종 중소기업이지만은 매출 272억 원 중 한 86%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또 이 동아알루미늄의 제품을 독점 공급받고 싶어하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줄을 섰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창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창업업, 제조업 창업의 기본 절차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4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1단계에서 창업 예비 절차, 2단계에서 회사 설립 및 신고 절차, 제조업이니까 3단계에서는 공장 설립 및 자금 절차, 자금 조달 절차, 그 다음 4번째로는 개업 준비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하고 설명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창업 예비 절차에서는 사업을 구성한다든지
사업 핵심 요소 결정,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및 신고 절차에서는 사업 인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고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 설립 등기도 해야 되고 개인 기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및 작업 조달 절차 실제로 공장 설립이 쉽지가 않죠. 부지를 구해야 되고 또 업종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 설립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창업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이런 걸 거쳐야 공장 설립을 허가해 주게 됩니다. 공장 설립 입지 선정, 설립 신고, 공장 건축, 설립 완료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각각에서는 뭐 설비, 설계, 설비 발주, 시설 설치, 융자 신청, 융자 승인, 자금 인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개업 준비 절차에서는 인원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직 구성에서는 뭐 생산, 관리, 영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각 부서별로 또 역할들을 파악해야 되는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한다는 것이 창업에 있어서도 특히 가장 어려운 분야다, 업종이다라고 많이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업 창업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창업 단계에 크게 나눠서 4개 단계 절차 단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예비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창업 예비 절차에서는 3가지 정도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 핵심 요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 핵심 요소. 두 번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업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사업 아이템은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다양하게 자기의 자금 능력이라든지 또 인허가, 또 매출,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형태. 기업 형태라고 그러면 크게 이제 개인 기업 또는 법인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만은 유한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사업 핵심 요소에서 인력이죠. 핵심 멤버와 경영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대표이사는 누가 하고 이사, 감사, 또 핵심 부서의 부서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창업 예비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업 핵심 요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필요하겠죠.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도 되는지 나보다 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술성, 제품이 특허는 가지고 있는지 또는 동종 또 후발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분야인지 진입장벽이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성 및 판매 전망, 그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판매 전망 그리고 수익성 등을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무작정 창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인력, 비용, 시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전공을 하는 학생으로서 또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로서 이런 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인정된 후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서 성공 가능한 사업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은행도 있을 테고
엔젤도 있을 테고 각종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도 우리 회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플랜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의 회사에 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더 많은 그 인력이라든지 입지 선정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그 자료로서 사업계획성을 타당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창업 예비 절차에서는 사업 핵심 요소의 결정,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이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인데 이 수행의 핵심 포인트는 회사 설립 단계는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을 회사 설립 단계라고 합니다. 창업 예정인 업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겠죠. 또는 신고, 이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법인 설립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와 법인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회사 설립 절차 수행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사 설립 단계는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인허가가 필요한 것 또는 신고가 이행하는 것,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 등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서 공장 설립 및 자금 조달의 수행의 핵심 포인트. 자, 중요하죠. 공장 설립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조달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자금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비비로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겨둘 필요성이 있고 또 투자가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업종을 하는 건지 부모님들이 다 검토를 하시겠죠. 투자자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 공장 설립 시에는 공장 건축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외에도 공장 건축 공사를 전후해서 소관관청에 공장 설립을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단순한 그 생필품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화학양품이라든지 환경에 위한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두, 운동화, 뭐 침대 이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소관관청에 공장 설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공장 설립 완공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를 받아서 공장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서 만듭니다. 완공했습니다.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공했다고 하더라도 설립 신고를 받아가지고 인허가 또 각종 그 요건들을 갖췄는가를 봐서 공장 설립을 인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단계에 있어서는 공장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생산 설비의 설계, 또 시설 발주, 그렇죠.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우리 공장의 규모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 공장 설비를 어떻게 설계해달라고 주문할 수가 있고 또 시설들을 몇 대를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달라 이런 발주 등이 필요하게 되며 생산 설비 설치 등에 따라 자기 자금 외에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산 설비 설치 등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금 외에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한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고 또 안전검사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제조업체 생산 설비 제조업체에 그 신용장도 내고 해서 만들 수 있고 또 그 비용을 완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개업 준비 절차. 이제 드디어 공장 설비까지
공장까지 준공이 됐다, 설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개업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개업 준비 절차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업 준비 절차에서는 창업 요원, 기본적인 창업 외에 본격적인 업에 돌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또 관리업, 생산직 직원을 충원하고 훈련하는 일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조직이라는 것이 생산부, 영업부, 판매부, 다양하게 품질관리 이런 부서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개업 준비 절차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요원으로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요소 외에 투자자 이런 포함을 해서 어떤 요원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종업원들을 채용을 했을 때 생산 직원이라든지 관리 직원을 했을 때 그 교육이라든지 또 안전사항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관리 분야를 본다면 이것은 이제 개인 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른바 만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만은 관리 분야 그래도 업무는 나눠지게 되죠. 관리 분야는 급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원에 따라 가지고 신입사원, 경력자, 직급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회계 규정, 언제 급여가 나가고 또 지출이나 구매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각종 회사 내규의 제정, 회사 내규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표 및 서식 제정과 더불어 직원 연수도 관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 분야에서는 영업 분야를 보는 것입니다. 영업 분야는 회사에서 제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업체계의 확립, 시장 개척 활동, 새로 만들어진 신생업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시장 조사 등을 병행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업에 대비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이래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관리 분야, 영업 분야, 생산 분야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조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창업 절차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자, 제조업 창업 절차의 5단계를 보면 1단계에서는 업종 선정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규모, 기업 형태, 창업 멤버와 조직 구성 등을 포함한다. 이런 걸 포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업종 선정에서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의 결정,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결정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에 기반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 계획 수립은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형태를 결정하고 창업 멤버와 조직 구성, 기타 사업 핵심 요소 결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단계로는 회사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 그 세무서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산, 또 서울, 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하면 그 구청에 가면은 그 세무서가 있죠. 거기에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법인은 해당 지역에 법인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법인 설립 단계는 이것을 이제
대행해주는 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위치라든지 이그 외에 정관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완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제조업 창업 절차에 있어서 설립 절차의 흐름들을 본다면 먼저 이제 사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매업, 판매업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서비스업, 변호사업이라든지 의사업, 병원업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사업의 운영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을 판단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여서 신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시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게 되고,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서, 사업 인허가증, 사본, 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인은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창립총회 의사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신고서 외에 등기부 등본, 정관, 또 출자자 명부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절차들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공장 입지 선정 및 공장 설립 그리고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죠. 우리 공장을 주소는 어디로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공장 설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장 설립이 완공이 된다면 설립 승인을 하고, 이때 공장 설립 승인 필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공장 설립 승인 절차, 또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창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는 특례 제도를 운영을 하죠. 적용되는 신고 절차는 공장 설립 승인을 대신해서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이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공장 설립 승인 대신에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입지 선정에 있어서 자유입지와 계획입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입지는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또 제한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즉시 적소에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토지를 확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은 입지 및 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용도 전용어 애로가 있습니다. 용도를 바꾼다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획입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공업단지 이런 걸 만드는 게 있죠. 그걸 계획입지라고 하는데,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고 있고, 기반 시설 공유 및 직접 경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시 소요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해당 지자체나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대신에 적시 적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 장소에 하려고 그러면 빈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높은 분양가, 또 계획입지라고 하면 인기가 좋아서 이런 장점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가 쭉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 입지 검토, 또 부지 계약,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대체농지 입지 조성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장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에 있어서는 공장 건축 및 공장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에 수도, 전기, 소방시설과 환경, 배출시설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 시에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 시 사용 승인을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에 각종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 및 공장 설립에 의해서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착공 신고 언제 착공합니다 하고 건축 완료 시에 사용 승인을 하는 1, 2, 3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공장 건축 및 공장 설립이 이런 절차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공장 특례가 있습니다.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이런 것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건축 면적 또는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 면적은 수도권은 제조시설이나 사무실, 창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 외에는 제조시설만 요 면적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이 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시종업원은 50인 이하를 말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운송업, 보관 창고업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기술 검사 및 분석업, 또 폐수 처리업, 또 영화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에 대한 특례, 이것은 뭔가 하면 소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등록증으로 본다. 공장 등록을 소기업인 경우에 사업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받게 된다면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등록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조업으로 하면 제조업의 각종 특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건축 단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허가가 필요하죠. 건축 착공 신고,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시군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후에 건축 착공 신고, 그리고 착공 완료 후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후에 공장 설립이 완료됐다는 것을 또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을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는 사업 개시 및 기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절차로 보면 부동산 사업 개시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 취업 규칙을 신고, 법인인 경우에 신고서 취업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 그리고 사업장 설치 및 계획 신고,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관계 신고 이런 것들을 사업 개시 및 기타 행정 절차에서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 창업 절차에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